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제9호 스펙이죠. 지금 파이버 프로 기업과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 상장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이제 한국 9호 스펙, 뭐 증권신고서라든지 합병 투자 설명서를 이제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파이버 프로의 기업 재무 분석,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뭐 합병 비용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하려고 하는 회사가 파이버 프로죠.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소멸되는 회사가 지금 파이버 프로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한국 9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죠. 스펙입니다. 한국 제9호 스펙주랑 합병이 되면서 이렇게 뭐 상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뭐 기업이 이제 상장하는 IPO 방식 외에는 이런 스펙 상장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광섬유 관성 센서가 이제 주요 제품입니다. 그 외에 이제 관성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계측기기라든지 측정 장비, 뭐 광부품, 뭐 제조 장비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일단 파이버 프로 자산은 총 200억 원 수준이고요. 199억 원이고요. 재고 자산이 89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45%를 차지했고요. 뭐 절반 이상이 재고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20년 대비 증가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따라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 손익계산서 반영에 힘을 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다음은 유형자산이 48%, 24%를 차지하였고, 눈에 띄는 점은 현금성 자산이 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억 원을 차지하였다는 것이죠. 기업에 이제 현금이 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죠. 다음은 이제 부채입니다. 파이버 프로 부채는 49억 원 수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차입금이 17억 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부채 대부분이 장기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뭐 부채 현황이 안 보이는데요. 매입 채무가 약 6억 원 뭐 정도 20년 대비 증가한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부채 현황은 따로 없습니다. 파이버 프로 자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10억 원이고요. 이익잉여금은 96억 원. 따라서 이제 그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1년 3분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33%고요. 유동 비율은 454%입니다. 기업의 이제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재무 안정성을 토대로 기업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적도 꾸준히 잡히고 있었다라는 점이 참 고무적이죠. 스펙주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은 참 오랜만인데요. 굳이 스펙주 합병 상장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차 대조표 구성은 상당히 평이했고, 뭐 괜찮았습니다. 뭐 물론 재고자산 비중이 높긴 했지만, 뭐 특별히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자금이 이제 뭐 차입금이 많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뭐 스펙주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용도 이제 발생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연도, 합병을 하는 사업연도, 올해가 되겠죠. 결국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부상 손실이지만 뭐 일단은 합병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기업을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합병 비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매출액은 보시면 21년 연환산으로 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2억 원을 지금 계산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는 21년 3분기를 단순 계산식이죠. 연환산 한 132억 원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부 평가 기관이 본 파이브 프로의 21년 매출액은 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2020년 기록치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파이프 실적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피크를 찍고 다소 하락한 모습이죠. 21년 결산 기준으로 16억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을 타는 등락이 있는 모습인 건지 하락 추세인지 반등하는 모습인지는 사실 이 정도 자료 갖고 뭐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22년 실적까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듯하죠. 일반적으로 20년 실적이 저조하다가 21년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이 이제 22년부터 미래 실적에 대해서 추정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반기 기준 기업의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9억 원 기록했죠. 당시 반기 기준 당기 순이익이 19억 원 흑자였는데요. 실질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순현금이 지출이 되면서 마이너스 19억 원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 공시인 21년 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분기 넘어서 4분기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운전자본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 증가 그리고 재고자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죠. 위에서 언급한 대차 대조표상에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결국 21년 기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 재고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잡히게 된 장부상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매출액이 증가하면 늘어나게 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은 문제가 어느 정도 없죠. 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20년 대비 매출액이 현재 연한산 추정 금액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5% 정도 감소하는 것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재고자산 증가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재고자산 회전율도 21년 3분기 기준 0.9회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이죠.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 이하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지금 0.9회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수치고요. 다만 이제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재고 구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매우 낮은 수치고 특히 전체 자산 중에 재고자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업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또 주가의 적정성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파이퍼 프로의 기업 21년도 실적, 22년도 미래, 23년 미래 실적을 추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평가 기관이 작성을 했고요.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은 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99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21년 결산을 209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즉 4분기, 1분기 만에 100억 원이 넘게 매출이 발생한다고 본 것인데요. 21년 3분기 누적 동안 매출액이 100억 원이 채 못 됐는데 한 분기 만에 100억 원이 넘게 매출이 발생한다고 지금 추정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오히려 22년 매출액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2년 영업이익은 35억 원 추정을 하고 있고 세후 영업이익은 27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추정 실적이긴 함에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평가 기관이 본 기업의 이제 실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 중에 광섬유 관성 센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부의 국방 계획에 연계돼서 진행하는 계약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외부평가 기관의 추정 실적은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 실적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세전 영업이익, 세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점프업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세부적인 제품들의 추정 매출 실적에 따라서 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방 계획과 연계된 부분이라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파이퍼브로의 기업 가치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수를 뭐 계산해 봐야겠죠. 일단 파이퍼프로의 보통주 주식수는 85만 472주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9호 스펙 파이퍼프로의 합병 비율을 보시게 되면 32.046이죠.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서 주식수 대비 비율로 나눈 것이고 결국에는 이 파이퍼브로의 주식수 85만 472주 곱하기 32.046을 하게 되면 나오는 신주 주식수는 2,725만 4,225주죠. 결국 이 지금 부분이 합병 신주가 됩니다.
보고서 보시면 합병 신주의 숫자가 일치하죠. 2700, 254, 22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스펙주 합병의 경우에는 스펙주의 보통주를 합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480만 주죠. 이 스펙주도 합산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스펙주는 전환사채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전환사채를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어찌됐든 전환 가능 주식수는 79만 주가 있고요. 종합을 해보면 합병신주 2,725만 4,225주에 스펙주의 주식수 481만 주 플러스 스펙주 CB 전환 가능 주식수가 79만 주가 있죠. 합산하게 되면 854,225주가 되고요. 현재 한국 9호 스펙주 주가가 3,145원이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시총은 1,033억 원이 됩니다. 파이퍼프로 기업가치 시총이 현재 1,033억 원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외부 평가 기관이 분석한 DCF 계산 방식이죠. 미래 현금 흐름을 따져서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했는데 그 해당 기업 가치는 816억 원으로 수익 가치를 판단을 했고 현재 주가로 본 시총은 1,033억 원이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이 경쟁 기업들과의 PER, 멀티플 비교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요. 22년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을 27억 원 받고 이를 기반으로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PER이 38배가 됩니다.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기업의 유사 경쟁 기업으로는 오이솔루션, 코이버 등이 있는데요. 오이솔루션의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8배, 18배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 PER과 12개월 포워드 PER을 비교해 보시면 파이버 프로 27배, 12개월 포워드 38배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이솔루션 23배, 12개월 포워드 18배, 코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가 14배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즉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밸류를 비교해 보시면 파이버 프로는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펙주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합병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니까요. 합병 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합병 기일이 지난 이 지금 상황에서 합병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먼저 주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고연환님의 지분율이 37.9죠. 특수관계인들의 지분까지 합산하게 보면 크게 합병 무산 우려는 없어 보이죠. 지분 구조가 높은 것은 아니로 보이고요. 합병 무산의 우려가 높은 지분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물론 현재 기업의 경우는 주주총회 일정이 지났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스펙주를 들여다보실 때 이런 주주 현황까지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간혹 합병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면 주총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펙주 합병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에는 22년 2월 3일이었죠. 당시 주가를 살펴보면 3,065원이죠. 이 3,065원을 기준으로 합병 비용을 계산합니다. 3,065원 곱하기 스펙주의 주식수였죠. 481만 주를 곱하면 147억 원이 나오고요. 이 147억 원은 합병 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 일자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갖고 합병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주가가 낮은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주총회 일자에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에 차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스펙주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를 빼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87억 원이라고 계산이 되었죠. 지금 참고로 발행 주식수를 지금 보시게 되면 480만 주가 나와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 스펙주의 주식수하고 스펙주가 갖고 있는 전환사채 주식수를 전환 가능 주식수를 합산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관련법이 개정된 부분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10000 플러스 12 전환 가능 주식수 79만 주를 합산해서 560만 주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일단 기업은 이제 현재
스펙의 주식수만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스펙주는 일단 MMT죠. 특정 금전 세탁으로 자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왜 변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스펙주의 자산 가치가 변경되는 것은 전환사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에 전환권 대가가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다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합병 비용 보시면 합병 가액이 147억 원이었죠. 여기에 순자산 87억 원을 빼주면 60억 원이 나오고, 이 60억 원이 합병 비용입니다. 여기에 합병 실비용이 있죠. 실제 들어간 비용 대부분 4억에서 6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이 부분을 합산해야겠죠. 그럼 64억, 66억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스펙주 아까 말씀드린 전환권 조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스펙주의 이제 전환권 조정 기일은 합병 기일이고요. 지금 기업의 이제 일정표상 22년 3월 8일이죠. 당시 스펙주의 주가가 3,190원이었으니까요. 이 주가를 기준으로 전환권 조정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합병 비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합병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였죠. 대략적으로는 스펙주가 3,000원 수준에서 전환권 대가가 15억, 40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평균 지금 보시게 되면 약 30억 원, 20에서 30억 원 수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펙주 합병 비용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실질 합병 비용은 60억 원이죠. 여기에 실비용 한 6억 원 더해주고 전환권 대가 조정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비용은 약 80에서 90억, 100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연도 스펙주들의 합병 비용은 15억 원에서부터 105억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나온 수준의 합병 비용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합병 비용이 주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펙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 스펙주 상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합병까지 무산이 잘 넘어왔기 때문에 합병 비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보고서에 공시가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22년 당기 순이익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용으로 잡혀 차감하게 될 거고, 결국 현재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실적보다는 하회 혹은 마이너스 실적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부상 회계상 비용이고요.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업 한국 9호 스펙이죠. 파이버 프로 기업 가치 합병 비용까지 살펴봤고 재무제표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